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이먼 시넥은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다.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만 고민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물어야 하는 건 왜다. 사이먼 시넥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수많은 기업과 리더들이 존경하는 리더십 멘토다. 그의 TED 강연, 위대한 리더는 왜부터 시작한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강연 중 하나다. 그는 애플의 사례를 들어 이렇게 설명한다. 애플은 좋은 컴퓨터를 팝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듭니다. 우리는 도전을 사랑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컴퓨터입니다. 사람들은 제품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가치에 반응하는 것이다. 사이먼 시넥은 이를 골든 서클이라 부른다. 가장 안쪽의 Y, 그 다음에 How, 그리고 맨 바깥의 What.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은 밖에서 안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요. 좋아요. 사실 이런 이유로 만들었죠. 하지만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밖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왜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사이먼 시넥은 처음부터 리더십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도 한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외형적 성공은 얻었지만 내면은 공허했다. 어느 날 그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질문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한 순간 그의 삶은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Y를 찾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사이먼 시넥은 말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보다 당신이 왜 하는지에 반응한다. 그가 만난 수많은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Y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넬슨 만델라는 자유를 위해 살았고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이 아닌 사람 자체의 가치를 믿었다. 그들은 단순히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신념을 선택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다.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어떤 투자가 좋을지, 수많은 콘텐츠가 넘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왜 매일 이 삶을 반복하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그걸 모른 채 좋은 결과만 바란다면 결국 어느 순간 의미를 잃게 된다. 사이먼 시넥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Y는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신념과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 된다. 당신이 말하는 메시지에도 감동이 실리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성장의 기쁨, 가치 있는 삶,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실감이 그들을 진짜 성공으로 이끈다. 지금 당신에게도 성공을 이루는 열쇠는 있다. 그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명확한 이유다. 오늘 당신은 어떤 이유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그 이유가 당신의 에너지가 되고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Y는 당신만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해질 때 당신의 행동은 훨씬 강력해진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결핍 속에 살았다. 가난했고 불안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찍 떠났고 어머니는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19살이던 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존재를 잃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다. 누구도 어머니처럼 무지와 고통 속에서 죽게 두지 않겠다고. 그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휴즈, 허벌라이프 창립자다. 지금은 수십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웰니스 브랜드. 하지만 그의 출발은 길거리 세일즈였다. 트럭 하나, 단백질 쉐이크 몇 병,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무식한 애가 건강을 말한다고, 믿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망상에 빠진 청년이라고.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가방에 제품을 들고 수십 명에게 다가가 직접 눈을 맞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다. 처음엔 하루 한 병, 그 다음은 10병, 그 다음은 10명의 고객, 그리고 10명의 파트너. 그는 돈을 좇지 않았다. 사람의 변화를 쫓았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넘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에너지를 되찾았고, 자존감을 되찾았다. 마크 휴즈는 비즈니스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는 리더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파는 것은 쉐이크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일입니다. 그가 만든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세일즈가 아니라 동기부여와 인간관계 중심이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팔기 전에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말했다. 그 진심이 세계를 움직였다. 허벌라이프는 그의 20대 초반에 창립되었고 30대 중반엔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그의 영향으로 수백만 명의 삶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돈이 목표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돈이 아니라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절실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의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됩니다. 당신의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출발점에 서 있는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될 수도 있다. 실패가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마크 휴즈는 증명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도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 마크 휴즈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전 세계를 돌고 있다. 사람을 향한 마음, 변화를 향한 의지, 그리고 삶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그는 말했다. 당신이 먼저 바뀌면 당신의 세상도 바뀐다. 오늘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성공을 향해 걷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하세요. 그는 학교에서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다. 배움이 느리다고 낙인 찍혔고 선생님들조차 포기했다. 아이들은 그를 놀렸다. 넌 쌍둥이 중에서도 더 멍청한 애야. 그는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었고 바보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다. 성적은 바닥이었고 자신감은 땅에 떨어졌고 미래는 없다고 여겨졌다. 그의 이름은 레슬리 브라운. 우리는 그를 지금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로 기억한다. 그는 평범한 사람보다 더 아래에서 시작했다. 임양하였고 가난했고 제도 속에서 불가능이라 평가받았다. 그럼 그가 어떻게 수천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을 바꾼 건 단 한 사람의 말이었다.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던 날 그는 발표자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레슬리, 넌 안 돼. 넌 특수반이잖아.
그때 우연히 교실을 지나던 다른 선생님이 그 말을 들었다. 그 선생님은 조용히 레슬리를 불러 말했다. 절대 남들이 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의 현실로 만들지 마라. 그 한 문장이 그를 깨웠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청소를 하며 방송을 귀로 배웠다. 대본을 외우고 DJ가 쓰는 말투와 타이밍을 따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DJ 한 명이 갑작스럽게 결근했고 그 기회를 그는 잡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고 말을 시작했다. 모두가 놀랐다. 그는 단 한 번의 방송으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정치에도 도전했다. 방송에서도 거절당했고 정치에서도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연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수십 번의 거절, 수백 통의 무시.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렸다. 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강단에 섰고 사람들은 울었다. 고개를 들었고 일어섰고 그의 메시지를 따라 변화를 시작했다. 레슬리 브라운의 연설은 기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포기당한 아이였고 버려졌던 존재였고 실패가 익숙했던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꿈은 아직 살아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할 수 없다. 그는 말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은 당신의 잠재력 전체가 아니다. 레슬리 브라운은 누구보다 절망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을 했다. 남들이 그를 어떻게 부르든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건 이미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의 꿈을 빼앗을 수 없다. 단,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가? 반복된 실패에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다. 포기당했던 그 아이도 지금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당신도 가능하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의 꿈은 살아있다. 포기하지 마라. 남의 기준이 당신의 한계를 만들게 하지 마라. 오늘 당신이 다시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인생 역전의 첫날이 된다. 레슬리 브라운이 증명했다. 절망에서 시작된 인생도 영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하세요. 그는 하버드에 10번 떨어졌다. 대학 입시는 2번 낙방했다. KFC 면접에도 떨어졌고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낙방했다. 당시 면접자 24명 중 23명이 합격했고 떨어진 단 한 사람이 그였다. 그는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돈도 인맥도 배경도 없었다. 심지어 외모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잭마. 지금은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이자 중국 전자상 거래를 세계로 이끈 선구자로 불리지만 그의 출발선은 남들보다 훨씬 더 뒤에 있었다. 그는 1964년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영어에 흥미를 가졌지만 학교 성적은 형편없었다. 그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이 많이 오는 호텔로 매일 자전거를 타고 갔다. 그곳에서 무료로 관광 가이드를 하며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웠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단 하나의 열망으로 매일같이 반복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하루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잭마는 그 후 한 대학에 어렵게 입학했고 졸업 후 다양한 직업에 도전했지만 거절과 낙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다. 포기하는 것이 실패다. 잭마는 나중에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작은 기술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방문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한다. 그는 놀랐다. 어디서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니. 이건 세상을 바꾸는 도구다. 중국에 돌아온 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구상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겐 아무런 기술 지식이 없었다는 것. 그는 스스로 말한다. 나는 코딩도 디자인도 서버도 몰랐다. 그저 한 가지,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술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했고 그 꿈은 점차 팀이 되어갔다. 1999년 그는 18명의 동료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시작한다. 그 당시 중국은 아직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전자상거래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믿었다. 언젠가는 모든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이다. 초기에는 자금도 부족했고 투자도 거의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 투자자를 찾아가 하루에 수십 번씩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대부분은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는 한 명만 나를 믿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세계적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알리바바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매일같이 문제를 해결했다. 잭 마는 기업의 크기보다 가치와 철학을 중시했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기술 기업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알리바바는 BBPC, 클라우드, 결제 시스템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중국을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잭 마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다면 이미 포기했을 것이다. 그는 늘 비전이 사람을 이끈다고 믿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잭 마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한 명의 외국인을 따라다니며 영어를 배웠고 그 후에는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한 대로 세상을 연결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는 말한다. 작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작은 것부터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누구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움직였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